체중이 빠진다. 최근에 안 늘고 빠지는데 그러고 보니 물도 너무 많이 먹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고 당뇨는 한번 발병하면 합병증이라는 것이 이제 비만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내부 및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련 원장님 두 번째 시간 소아 당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당뇨병이라 그러면 어른들 위주로 걸리는 질환을 생각하는데 소아에서도 당뇨병이 꽤 흔하게 있다고 합니다. 소아 당뇨가 환자가 꽤 많나요? 어떤가요? 빈도가? 소아에서 당뇨는 특수한 게 이제 일형 당뇨라는 소아 당뇨가 있죠. 어른들은 이제 비만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따르는 성인 당뇨가 주된 게 이제 특징이고, 소아에서는 일형 당뇨, 소아에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오는 당뇨가 있고, 이제 성인에서만 있다고 생각했던 이제 이형 당뇨가 이제 비만하고 이런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이형 당뇨도 소아에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네. 잠깐 제가 질문해보면 인슐린을 보면 어떤 작용을 하나요? 기능이? 네. 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인슐린은 갑자기 질문했어요. 인슐린은 식사하면 식후에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식후 혈당이 높아져 있는 당을 이제 몸 안으로 흡수를 해서 이제 실제로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은 몸의 혈당을 적절한 레벨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게 그러면은 모질란다든지 그렇지. 나와도 우리 몸에서 기능을 못한다든지.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당뇨병이 생긴다. 그러면 당뇨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아당뇨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당뇨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당뇨라고 하면 1형 당뇨,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있기는 한데 점점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이제 계속 높아지면서 저항성이 생겨서 기능의 문제가 부족이 생기는 게 2형 당뇨. 그리고 그 외에도 당뇨에는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약간 청년기 젊은 나이에 생기는 이런 또 당뇨의 형태도 있고, 다른 우리 유전 질환에서 어떤 증후군 같은 거에서 같이 동반되는 당뇨도 있고, 또 임신성 당뇨라고도 있죠. 1형 당뇨, 2형 당뇨의 그 증상이나 이런 게 뭐 경과라든지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당뇨라고 하면 혈중에 당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소변량이 많아지고 또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또 목이 마르고 많이 먹고 해서 다음 당뇨 다식 이런 증상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체중 감소, 이제 1형도 2형도 물론 다 증상은 당이 높아서 똑같은데, 이제 1형이 처음 발생 당시에 인슐린이 정말 없다 보니 혈당 높은 정도가 심하고 그 증상 자체가 많이 심하고요. 방금 얘기해 준 증상 제1형 당뇨의 그게 가장 큰 증상이 중요한 게 다음, 당뇨, 네. 다식. 다음 물을 많이 마시려고 그러고 소변을 많이 보고 식사를 많이 하게 된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래서 살이 체중이 최근에 안 늘고 빠지는데 그러고 보니 물도 너무 많이 먹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고 그래서 기운도 없고 하다 그러면 이제 혹시 당이 높은가 정말 생각해 보죠. 그런 증상으로 그거를 캐치하셔서 오시는 하긴 분들이 저도 많습니다. 진료보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렇습니다. 뭐 당뇨 검사 뭐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혈당 체크를 손가락 끝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혈당 체크만 해보셔도 이제 임의로 측정을 했을 때 혈당이 200 이상이면 고혈당이고 당뇨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애가 소변 봤는데 소변 거품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냄새가 많이 나요. 이상하다든지 이런 거는 관련 있는 건가요? 거품이 나고 냄새가 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당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단백뇨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품이 나긴 했는데 소변 검사에서는 깨끗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병 이름 자체가 당뇨다 보니까 소변에 뭔가 이상이 있을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치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니까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내인성 인슐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가 꼭 필요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피하 주사로 매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하고 맞춰줘야 돼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법들이 있는데 식후에 혈당을 조절할 때 인슐린이 특히 높이 나오긴 하지만 평소에도 인슐린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또는 저녁에 맞아서 24시간간 인슐린도 맞고 식사 때마다 3번을 맞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침 전에 2회요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럼 최소 일단 아무리 적어도 2번 이상이네요. 네네네. 먹는 약으로는 따로 없는 거죠. 네, 인슐린이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주사가 꼭 필요해요. 왜냐면 주사를 주기적 만나면 되게 아이들도 무서워할 수 있고 보호자분도 걱정할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환자 처방해 보시면 아이들 반응이 좀 어때요? 많이 힘들어 하던가요? 힘들고 하기는 한데 받아들이는 건가? 네네. 우리 엄마랑 아이랑 그다음에 의료진이랑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이건 사실은 애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안경 쓰고 있고 누구나 하나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하나의 증상이라고 애들한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주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먹는 거 말고? 주사를 이게 피하에 놓지 않고 기계를 복부나 이런 피하에 붙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계에서 알아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식후 때마다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기계가 주사를 침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매번 주사를 하는 거에 내가 공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붙이고 있으면 이제 실제로 주사기가 하는 건 아니어서 덜 겁나하고 또 조절도 또 용이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쪽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인공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관련된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죠? 그렇죠. 소아 당뇨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평생 진단을 받으면 계속 약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발병을 하면 이제 평생 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고 그 외에 혈당이 높지 않도록 식사를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또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질환이고 당뇨는 한 번 발병하면 합병증이라는 것이 해가 지나면서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것도 주의를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은 식이요법 말고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나? 운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혈당을 낮추는데 대신 아이들이 활동이 아주 많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혈당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활동량이 강하다 할 때는 또 저혈당 증상이 없는지를 봐서 간식으로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혈당을 낮추겠다고 식사나 이런 것들 너무 제한하면 소아 나이에는 성장이 부진할 수 있어서 성장이 필요한 채소 영양소군들을 이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당뇨가 처음 진단될 때는 이제 전문적인 영양사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떤 그런 식단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1형 당뇨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2형 당뇨일 때는 또 치료법이 좀 아예 그냥 정반대거나 다를 텐데 네. 그 2형 당뇨일 때는 또 치료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비만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예요. 그래서 요즘 비만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비만하다 보니 당뇨를 이제 걱정하시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죠. 비만하면 당이 높으니까 계속 인슐린이 고혈당 때문에 계속 높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이러면서 인슐린은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실제로 분비되는 거에 비해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는 있는데 기능적으로 적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라고 하면 인슐린이 이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감소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구약이 보통은 1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형 당뇨도 아주 당이 높고 조절이 잘 안 되면 주사 치료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비만이 되면 될수록 당뇨 빈도가 높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요즘엔 비만 유병률이 너무 증가하면서 비만하고 관련한 당뇨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흔히 이형 당뇨는 비만에서 원래 생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또 되죠.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도 매년 뭐 4점 몇 %씩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결핍인 1형 당뇨도 비만하고 요즘엔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정말 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른도 관리가-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좀 네. 살찐 게 죄다. 살 빼야 되겠네요. 살 빼야 되죠.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되나? 잘 안 빠져서 문제지. 지금 김현우 원장님한테 당뇨의 치료 이제 이런 방법을 듣다 보니까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평생 관리도 해야 되고 좀 우울해지는데 혹시 이제 지금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어머님께 조금 긍정적인 거 좀 얘기해 줄 게 없을까? 요즘에는 주사를 맞는 방법들도 좀 편리해지고 조절도 또 점점 더 쉬워지기도 그렇죠. 하고 당뇨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더 이제 도와주세요. 갑자기 어려워 너무. 이제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약간 호르몬 이런 질환이다 보니까 앞에 키가 크는 거나 성장 발달에 혹시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치료 잘 받고 관리 잘 되면은 네. 정상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잘 크고 발달 잘 하겠죠? 네네네. 예. 먹는 걸 아무래도 조금 제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좀 성장 부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또 같이 이제 성장을 잘 체크하다 보면 키도 괜찮고 잘 크고 건강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병이 있다고 숨길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능이랑 이쪽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이거를 움츠려 드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관리하는 그렇죠. 관리하는 질병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현우 원장님 모시고 소아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당뇨 주제가 무거워서 아니에요. 아니 잘하셨어요. 뭐, 한 번 출연하면 계속 출연이 아니고 출연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비였습니다. 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당 얘기해? 어떻게? 비만이 심해서 당뇨가 계속 느냐고 그러면 그러면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도 질문을 김현우 원장님.